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으로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현재 글로벌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포트폴리오를 마구 뒤흔들고 있는 거대하고도 직관에 반하는 힘들을 오늘 하나씩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명백한 모순, 진짜 이상한 상황에서 시작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올해 무려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왜 이럴까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정말 혹독할 정도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제 규모가 무려 2조 달러에 달하고 수출은 매달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교과서적인 경제 논리대로라면 통화 가치가 급등하는 게 당연한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터리가 정말 흥미로운 거고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4가지를 빠르게 짚어볼게요. 첫째, 환율과 수출의 미스터리. 둘째, 일본의 끝없는 엔저 현상. 셋째, 미국 연준과 유동성 블랙홀. 마지막으로 현명한 투자자의 생존 전략까지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환율과 수출의 미스터리, 그중에서도 자본 이탈을 한번 추적해보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압도적인 규모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90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90조 원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한 달 내내 전 세계로 수출하는 물량을 그냥 단 한 번에 시장에 냅다 던져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파리에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일본의 끝없는 엔저 현상,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 지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한 컬럼을 봤는데 이 상황을 진짜 기가 막히게 비유했더라고요. 일본 총리가 식료품 소비세를 좀 깎아주려고 해도 식당이나 마트 결제 시스템이 너무 낡은 아날로그 방식인 거예요. 세금 인하된 걸 기계에 입력하는 데만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죠. 오죽하면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너무 뒤처져서 정책 효과마저 깎아먹는 국가의 수치라는 뼈아픈 말까지 나왔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40% 정도로 꽤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무려 250%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장관이 대놓고 경고까지 하는데 빚을 더 내가면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터지고 공급망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일본의 1분기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전 분기 대비 0.3%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3%요. 글로벌 경제 흐름이랑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우리한테 문제냐면요. 굵직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보통 아시아 통화를 그냥 하나의 큰 패키지, 묶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기이한 물가 하락을 핑계로 거봐, 우린 저금리 유지해야 돼 할 명분을 얻게 되면 엔화가 박살나겠죠? 그럼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 우리 원화 가치까지 같이 끌어내려버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실을 맞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998년 이후 최고치로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니까 새로 오신 좀 매파적인 성향의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정책적 엇박자가 바로 지금 환율 시장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다 건너 미국으로 가보죠. 세 번째 파트, 미국 연준과 유동성 블랙홀, 그리고 자본의 유출입니다. 최근 공개된 연준 회의록을 쫙 보면요. 내부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더 팍팍 올려야 한다는 매파들의 목소리가 아주 강해요. 물론 AI 혁명 덕분에 생산성이 좋아질 거란 낙관론도 있긴 한데 정치적 감각이 아주 예리한 신임 연준의장까지 합류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혹독한 고금리 환경이 오겠구나 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금리가 높으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 같은 어마어마한 1조 달러 클럽 메가 기업들이 앞다퉈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줄을 섭니다. 이 거대한 메가 IPO들이 전 세계의 투자금, 특히 아시아 증시에 얌전히 있던 자금들까지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미국으로 쫙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불을 지피는 게 바로 중동 분쟁입니다. 글로벌 해상 운송의 핵심 길목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평소 물동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배들이 못 다니니까 유가는 계속 높게 유지되고 결국 우리나 일본처럼 기름을 100% 수입해다 쓰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펀치를 맞고 있는 셈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네 번째 파트, 현명한 투자자의 생존 전략. 이 미친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솔직히 매일같이 5%에서 10%씩 내 포트폴리오가 미친 듯이 널뛰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피말리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고요. 시장 전체를 밀어올리는 이 거대한 강세장 추세 자체는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장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단순하지만 세대를 뛰어넘는 아주 기가 막힌 지혜에 기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맞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할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은 가장 적극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괜히 지금쯤 떨어지겠지? 하고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서 팔려다가 훌쩍 반등해버리면 내 좋은 포지션만 영영 날려버리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보통 이런 강세장에서는요, 하락 조정의 시간은 아주 짧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려 들지 마세요. 대단히 위험한 게임입니다. 그냥 흔들림을 꾹 참고 이 큰 추세를 꽉 쥐고 있어야 해요. 매일매일 바뀌는 테마나 유행 쫓아다니면서 소중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닫힐 가장 확실한 주도주 섹터에 딱 내리세요. 바로 반도체, 전력과 에너지, 그리고 방산과 건설입니다. 이 분야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AI 수요 폭발이랑 어지러운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산업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시장이 롤러코스터 같아서 밤에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럼 이 방법을 써보세요. 지금까지 얻은 수익에서 딱 10%만 아주 작은 조각만 떼어내서 그걸로 마음 편히 휴가를 다녀오시거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나머지 90%의 내 자본은 그 든든한 주도주들에 그냥 안전하게 파킹해두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매일같이 터지는 글로벌 경제의 혼돈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지치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서 조용히 머무르며 이 장기적이고 거대한 추세가 여러분의 자산을 위해 스스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장이지만 끝까지 여러분만의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